예, 이제 6장의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의 개요 1번에 다음 문제에 가장 적합한 반복문을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C 언어에서 이 반복문은 이제 for문, while문, do while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제공을 하는데요. 어떤 반복문이 적합할까요? 물론 이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은 for문, while문, do while문 다 써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보면 여러 가지 구문의 구조의 특성상 특정 숫자까지의 일정 부분을 반복하는 부분에는 for나 while문이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for문 같은 경우가 조건문과 증감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명료해 보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for문이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번 문제 사용자가 입력한 수의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뭐예요? 그 숫자로부터 1까지의 숫자를 계속 곱한 값이죠. 마이너스 1씩 감소시켜 가면서. 그래서 특정 숫자보다 클 때까지 그 숫자로부터 1씩 감소하면서 반복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while문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 같은 걸 나타내어서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이제 do while문의 특성은 최소한 한 번은 수행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뉴를 나타낼 때 메뉴는 나타내 줘야 메뉴에서 뭔가 선택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번 메뉴는 나타내 줘야 되니까 그 메뉴를 나왔는데 거기서 뭐 끝내기 위해서 Q를 누르세요. 퀴트를 누르세요 해서 Q를 누르면 한 번도 수행되지 않고 끝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특성을 가진 반복 처리에는 do while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를 세 가지 반복문을 가지고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게 가장 적합하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반복문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라 하는 뜻에서 이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예, while문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두 프로그램이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를 쓰세요. 결과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자, 1번과 2번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똑같죠? 인테저 j는 1, sum 0 똑같고요. j는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sum은 sum 플러스 j 플러스 플러스, sum은 sum 플러스 j 플러스 플러스 j. 이 부분이 다르네요. 증감연산자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만 다르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j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자, j는 1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1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sum은 sum 플러스 j를 했고 j를 하나씩 증가시켜줬어요. 얘도 증가시켜줬고 얘도 증가시켜줬지만 얘는 후위에서 증가를 시켰고 얘는 전위에서 증가를 시켰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들어가 보면 j가 1이다. 1은 10보다 작죠. sum은 sum 플러스 j니까 sum은 0 플러스 2를 하겠죠. 왜냐하면 후위 증감 연산자니까 이거를 2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를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sum에다가 뭘 더해요? 2를 더하죠. 2를 더하고 다시 올라가면 j는 2가 돼 있죠. 요것에 의해서. 2는 10보다 작으니까 또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4를 더하고 얘는 1부터 2부터 3부터 4부터 1, 2, 3, 4, 5, 6, 7, 8, 9, 10까지 더하겠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끝날 때 것 같고요. 이쪽은 보면 j는 sum은 sum 플러스 플러스 j니까 j가 맨 처음에 1일 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j. j는 현재 1인데 플러스를 먼저 수행하라니까 j를 2로 증가시킨 다음에 sum에다 더하죠. 그러면 sum은 0 플러스 1이 아니고 j값이 1일 때 2가 되죠. 그래서 2부터 더하죠. 그 다음에 3을 더하죠. 그 다음에 4를 더하죠. 5를 더하죠. 10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j가 10일 때는 플러스 j 되니까 12를 더하게 되죠. 그죠? 얘는 10까지 더하는데 얘는 2부터 11까지 더하게 되죠. 자, 어떻게 될까요? 10이 더 증가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55가 찍히게 되죠. 1, 2, 3, 4, 5, 6, 7, 8, 9, 10을 더하니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더해요? 2, 3, 4, 5, 6, 7, 8, 9, 10, 11을 더해서 65가 찍히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요 플러스 j가 전이 증감연산자가 전위 증감연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뭐 미묘한 차이니까요. 네. 자, 이번에는 while문의 2번 문제. 다음과 같이 키보드를 통해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것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getCharacter 함수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getCharacter 함수를 사용하여 작성하세요. G가 입력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while문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while문은 뭐 어떻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G가 입력되면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while letter가 G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고 그놈을
get 캐릭터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고 그놈을 출력했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반복해요? G가 들어올 때까지. G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끝나지 않겠죠.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습니다. 처음에 letter라는 문자를 초기화 해줘야 되겠지요. letter가 G가 아니냐라고 비교를 해보려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A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줘도 되고요. 뭐 다른 문자로 설정해줘도 되고요. letter를 설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실행 시간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초기화하지 않고 비교를 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특정 문자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고 그놈을 출력하고 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 하나의 문자를 입력하세요. S 입력됐죠. R 입력됐죠. 그 다음에 H 입력됐죠. 그 다음에 G가 나올 때까지 G가 입력이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었습니다. 250페이지 3번 문제, while문의 3번 문제. 다음과 같이 정수를 5번 입력받아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while문을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단 입력된 정수가 음수일 경우에는 음수를 양수, 즉 절대값으로 바꾸어서 합을 구해라. 음수를 더하지 말고 이런 조건을 주었어요. 자, while문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겠죠. 5번이니까 while문의 조건은 뭐가 됩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5번을 입력받아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변수 num과 sum과 count를 선언했고요. 그 초기화도 했고요. sum은 0, count는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unt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래서 첫 번째 정수 D번째 count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요. 그놈이 만약에 0보다 작은 음수이면 양수로 바꾸란 얘기죠. 절대값으로. 그래서 num은 num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고요. 양수가 음수가 아니면 그냥 sum은 sum 플러스 num sum에다가 는 sum 플러스 num을 해라. 그 다음에 count를 하나 증가시켰고요. 첫 번째 거 처리됐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count가 하나 증가됐으니까 두 번째 값 입력받고 또 그놈을 sum에다 더하고 음수일 경우에는 양수로 바꿔서 sum에다 더하고 count 값 증가시키고 언제까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자, 5번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처리를 하고 이제 count가 6이 되면 이놈이 뭐가 됩니까? false가 되니까 바로 빠져나와서 5개 정수의 합, sum을 찍는다는 거죠. 자, 이게 while문의 반복의 논리입니다.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66, 두 번째 정수 마이너스 87, 66, 55. 다섯 번째 정수까지 입력하면 5개 정수의 합은 음수도 양수로 바꾸어서 373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출력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전형적인 while문의 사용의 예를 나타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엔 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한번 반복될 때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숫자 값을 이씩 감소시키는 변수 a와 숫자 0부터 시작해서 3씩 증가시키는 변수 b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a-b 값이 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점에서 변수 a와 b의 값을 찍고 반복 횟수를 출력했다. 실행 결과를 참조해서 프로그램의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값을 입력하세요. 100이 입력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은 a인데, 변수 a인데, 그 값을 2씩 감소시키고, 또 다른 숫자는 0부터 시작해서 3씩 증가시키는 변수 b를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부터 시작해서 2씩 감소되는 변수 a값, 0부터 시작해서 3씩 증가되는 변수 b값이 어떻게 된다? a-b 값이 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한다 그랬어요. 그죠?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 문장을 사용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A 값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A 값은 값을 입력하세요. 해서 A 값을 받았고요. B 값은 0이죠. 무조건 초기화를 시켰죠. 0부터 시작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while문의 조건이죠. while문의 조건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while문의 조건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죠. A-B가 어떻게? 0보다
작을 때까지 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밖으로. 그죠? 그래서 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라 그랬으니까 0보다 크면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조건을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요놈이 true이면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라.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a 값은 2를 감소시키고 b 값은 3을 증가시키고 언제? 카운트 값은 하나씩 증가시켜서 왜냐하면 요 while문의 body, 즉 true절이 몇 번 수행됐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카운트 값을 0으로 줬고 하나씩 증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100이 입력되면 a는 얼마가 돼요? a-b 100 빼기 0은 100이죠. 100은 0보다 크니까요. true가 돼서 a는 뭐가 돼? 98이 되고 b는 뭐가 돼요? 0에서 3이 되죠. 98과 3이 되고 카운트는 1이 되고 다시 올라가서 98에서 3을 빼면 얼마예요? 95네요. 95가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다시 들어가서 a 값은 96이 되고 b 값은 3에서 6이 되죠. 이렇게 증가되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바뀌어요? a 값이 계속 감소되고 b 값은 증가되니까 역전이 되겠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돼요? 요놈이 false가 돼서 밑으로 나올 텐데 빠져나왔을 때의 a, b 값 그리고 그때 몇 번 반복을 했었냐 이 카운트 값을 찍어라 그 얘기지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박스가 4개 있는데요. 그 4군데가 바로 이 조건과 조건 안에서의 body 요 3개의 이 문장이겠죠. 자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면은요.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입력되는 값 뭐를 할까요? 우리 이번에는 50을 해볼까요? 50을 입력하면 50부터 20 감소하고 0부터 3씩 증가되면 a 값은 28, b 값은 33일 때 끝이 난다는 얘기죠. a-b가 0보다 작을 때까지의 횟수는 11번 11번의 횟수가 반복이 됐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문제로부터 이제 조건을 끄집어내는 문제, 그 다음에 조건을 끄집어냈으면 그 조건에 맞추어서 true가 됐을 때 해야 되는 스테이트먼트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5번 문제입니다. 1부터 1000까지의 수를 출력하되 숫자 10개를 출력하고 행을 바꿔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1부터 1000까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10개씩 찍고 줄을 바꿔라 그 얘기죠. 자 while문에 어떤 조건을 줘야 될까요? 일단 1000까지 출력해야 되니까요. i는 10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라는 조건을 쓸 수밖에 없죠. i는 1부터 시작해서 10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while문에서 print %d에 하고 한 칸을 띄고 D하고 여기다 한 칸 띄었죠. i 값을 찍어라 이랬습니다. 그래 놓고 if i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즉 i 값이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때 print n 그죠? n 뭐예요? 한 줄을 바꿔라 그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if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썼죠. 조건이 들어갔고 true일 때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문장이 끝나버렸죠. true일 때만 이걸 수행하고 else일 땐 어떻게 합니까? i는 하나 증가시키고 다시 올라가서 printf문을 수행하죠. printf문에는 줄을 바꾸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죠? 한 칸만 띄고 그 다음 문자를 찍어라 이거죠. 그럼 언제 줄을 바꿔요? 얘가 i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뭐예요? 1의 단위가 이제 10개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11대 0이고요. 21대 0이고 31대 111대 0이고 121대 0이죠.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렇게 보시면 숫자가 10개씩 찍히고 찍혔을 때 이제 줄 바꾸는 기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줄이 바뀐다 그 얘기죠. 자, 실행을 시켜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자, 쭉 올라가다 보면 1부터 10까지 찍고 줄 바꾸고 11부터 20까지 찍고 줄 바꾸고 어디까지 찍었어요? 1000까지 찍었어요. 1000까지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습니다. 만까지 해도 되고 100만까지 해도 되는데 컴퓨터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항상 보면 좋아 그러면 끄고요. 너 100만까지 해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까지 너 얼마나 빨리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죠. 자, 굉장히 빨리 하죠. 생각보다 지금 아마
컴퓨터 CPU는 훨씬 더 빨리 했을 텐데요. 이게 찍어대는 이 출력 속도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원하는 숫자까지 10개씩 쭉 해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oWhile문의 1번이지요.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일단 보죠.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졌냐. 인테자 i는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do 해놓고요. doWhile문을 썼네요. doWhile문 안에 for문을 썼습니다. for문. 자, 그래서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는 이 doWhile문이나 for문의 body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do는 무조건 수행하죠. 어디까지? 이 조건이 true인 동안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do의 body는 여기까지고요. for는 어디예요? for j는 1부터 j가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j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print f하고 어떤 숫자 j를 찍네요. j를 찍고 뭐 뒤에다 k자를 붙여서 그 다음에 i는 플러스를 했네요. i를 플러스를 했네요. j는 여기서 증가됐고요. 증감절에서 i는 또 for문의 body 내에서 for문의 body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4줄이죠. 여기까지가 body입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자, i는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죠? i는 1이니까 뭐 true가 되어서 처음에 한번 수행되고 계속 수행이 될 텐데 i 값의 증가가 여기에서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고 for문의 조건으로는 j가 i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실행시켜 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자, 실행을 시켰더니 계속 숫자가 증가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이 끝나질 않죠. 컨트롤 C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끝냈는데요. 끝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i는 1부터 시작을 했고요. j도 1이고요. j가 i보다 작을 때까지 1이 1보다 작거나 같냐? 작거나 같죠? 같으니까. 그러고 이놈을 수행을 했어요. 2를 찍고요. 2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j 값을 찍고, 그 다음에 i를 증가시켰더니 i가 뭐가 됐어요? 2가 됐어요. 물론 j도 2가 되죠. 그럼 2가 2보다 작거나 같냐? 또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또 찍는 거예요. j 값을. 그죠? 그리고 i 증가되고 j 증가되고, 3이 3보다 작거나 같냐? 그러면 이 for문은 뭐예요? 영원히 이 조건이 false가 될 가능성이 없죠. 왜냐면 둘이 하나씩 증가되면서 계속 비교를 하니까. 그럼 항상 같으니까 true가 되어가지고, 그죠? true가 되어가지고 이 문장이 영원히 반복이 되는 거죠. i 값, j 값이 계속 증가되면서 찍히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i 값의 증가는 for문 내에서 시키면 안 되고 for문 밖에서 시켜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지워버릴까요? body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for문의 body를 한 문장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i++는 여기다 써도 어디다 쓴 거랑 같다? 여기다 쓴 거랑 같은 거죠. for문의 body가 아니죠. 그죠? for문의 body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for문이 끝난 다음에 i가 증가되고 그럼 프로그램은 언젠간 끝날 것 같아요. 자, 다시 시작을 시켜보면 프로그램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맨 처음에 1이 1보다 작으니까 1k를 찍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j가 하나 증가되니까 2가 1보다 작으냐? 작지 않으니까 false가 돼서 빠져나오니까 i가 증가되고 i가 2가 되니까 i가 5보다 작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for j는 1부터 i보다 작을 때까지 i는 2가 되어 있죠. 이 i++ 문장에 의해서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1k 찍고 2k 찍고 다시 1, 2, 3k 찍고 1, 2, 4k 찍고 1, 2, 3, 4, 5k 찍고 i가 6이 되니까 이 문장은 끝나게 되죠.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원래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for문의 body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로 묶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묶음으로써, 그죠? 여기까지 묶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뭐다? i 값과 j 값이 같이 증가됨으로써 프로그램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2번 문제 다음과 같이 이 0이 아닌 정수를 반복적으로 입력받고 입력받은 수 중에 가장 큰 수와 작은 수 입력되는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죠. 다만 프로그램을 끝내려면 0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이것을 do while 문을 써서 작성해라. 253페이지 실행 결과가 나와 있죠. 뭐 123, 마이너스 90, 300, 212 마지막에 0을 넣으니까 가장 큰 수와 작은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단 do while 문을 쓰라 그랬으니까요. do while 문의 조건이 뭐냐? 조건은 넘이 0이 아닐 때까지죠. 그럼 넘이 0이면 어떻게 돼요? do while 문을 빠져나와라, 끝내라 그 얘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고요. 자, max, min, num, count라는 변수를 썼고요. max, min은 뭐겠어요? 큰 수와 작은 수를 저장하는 거고 가장 첫 번째 값을 큰 수와 작은 수에 무조건 세팅하기 위해서 count라는 플래그 변수죠. 플래그 변수를 두어서 하나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0이면 입력이 종료되는 거고요. 첫 번째 숫자를 즉 count가 0일 때가 첫 번째 숫자겠죠. 그 다음에 max, min에다가 num으로 세팅을 하고 count를 1로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건 수행될 일이 없겠죠. 카운트가 1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if가 0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num에다가 num이 max보다 크면 max에다 num을 넣고 이거는 뭐 num이 min보다 작으면 min에다가 num을 넣어라. 그래서 max num 값을 세팅을 하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0이 아닐 때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요. 자, 이렇게 하나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33 입력하고요. 뭐 44 입력하고요. 마이너스 99 입력하고요. 뭐 88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수와 작은 수. 88과 마이너스 99 가장 작은 수.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254페이지. 다음과 같이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do while과 스위치. 그래서 실행 결과를 봤더니요. 메뉴가 나오고 1번을 누르니까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는 거고요. 2번을 누르니까 연산을 선택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3번을 누르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o while 문을 쓰라 그랬으니까 do while 문과 스위치를 쓰라 그랬으니까 while의 조건은 당연히 뭘까요? while의 조건은 input 1이 3이 아닐 때까지. 그죠? 3이 아닐 때까지. 3이면 종료되는 거니까 종료되었습니다를 찍고요. 3이 아닐 때까지 그 안에를 뭘로 해결해라? 자, 일단 do 문 안에는 메뉴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입력받은 값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치 문을 돌렸네요. 그죠? 입력받은 값에 따라서 스위치 문을 돌린 거예요. 자, 여기 flush는 입력되는 데이터 그 버퍼를 비우는 거예요. 그 엔터키 이런 거가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놈을 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스위치 input 1. 그래서 input 1은 1, 2, 3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놈이 1이면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변수에 세팅을 하는 거죠. 그놈이 1이면 됐고요. 브레이크하고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놈이 2면 어떻게 해요? 연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input 2로 입력을 받아서 input 2는 뭘로 했어요? 캐릭터로 했어요. 캐릭터.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input 2가 캐릭터가 플러스이면 리절트에다가는 더한 결과, 마이너스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이면 뺀 결과, 곱한 결과, 나눈 결과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입력입니다. 라고 해서 continue는 반복문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다시 반복문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f input 2가 나누기가 아니면 그 다음에 else 이건 뭐죠? 이제 이놈을 찍어야 되니까 input 2가 나누기가 아니면 printf %c 연산 %d, %c, %d. 왜 나누기하고 구분을 했을까요? 나누는 것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result와 result2를 구분을 했지요. 결국엔 찍을 때 뭘로 찍으려고? 나눈 결과는 float로 찍으려고. 그죠? 나눗셈이면. 그래서, 나누기가 아니면 그냥 정수니까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나누기이면 실수로 찍어야 하니까 이렇게 %1f 해가지고 result2를 넣고
있고요. 자, 확인 후 아무 키나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무 키나 누르면 get 캐릭터하고 브레이크하고 이놈을 끝내는 거죠. 끝내고 다시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do while do로 올라가서 메뉴를 나타내주고. 즉 메뉴는 언제까지 나타내요? 3이 될 때까지. 3이 되면 종료되었습니다 하고 나오겠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그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봐야 됩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죠. 자, 숫자를 입력합니다. 숫자를 입력하고, 첫 번째 수 3, 두 번째 수 10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메뉴가 나오죠. 이번에는 연산을 선택하겠습니다. 연산을 나누기를 선택을 하면, 네, 3 나누기 10은, 3 나누기 10은 0.3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 후 아무키나 눌러주세요 하고 아무키나 누르면 다시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누르면 종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do while문은 사실은 이렇게 메뉴를 나타내는데 적합한 반복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포문의 1번 문제, 다음을 포문을 사용해서 다시 작성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while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0까지 더한 건 아니고요. 잘 보시면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그랬으니까 100일 때까지 더해지지가 않겠죠. 99일 때는 허용이 되는데 i가 하나 증가돼서 어떻게 돼요? 100이 되면 i가 100보다 작냐? 100이 100보다 작나요? 같으니까 false가 돼서 100은 더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5050이 나오는 게 아니고 4950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포문을 사용을 해서 작성하셔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코멘트 처리하고 위에 올라가면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자, 코멘트 처리를 하고 올라가면 자, 이것을 포문을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다시 코멘트를 해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메인에서 인테자 sum은 0고 인테자 i고 for i는 1부터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조건절과 증감절을 다 같은 문장에 적어주고 sum은 sum 플러스 i를 하고 그죠? 자, 이렇게 포문의 body가 한 문장일 때에는 이거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게 결과는 결국엔 같겠죠? 자, 이렇게 495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while문과 for문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예요? for문은 이 조건절에 이게 이제 초기절과 조건절과 증감절이 하나의 문장에 표시가 되니까 되게 간단하게 보이고요. while문인 경우에는 조건절만 나오고 그 조건을 false로 만들 수 있는 액션이 이 안에 반복 부분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무한루프, 영원히 도는 이런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for문과 while문의 차이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2번 문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 두 수 사이의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포문을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첫 번째 수 53, 두 번째 수 17 하면 작은 수에서 큰 수까지 17부터 53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수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17도 포함하고 53까지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언뜻 보기에 뭐 그냥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또 실제 막상 들어가서 자, 프로그램을 볼까요? 자, 두 수를 너만 넘투라고 하고요. 너만 넘투라고 하고 템프라는 변수와 두 수의 합을 구하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첫 번째 수 입력해라, 두 번째 수 입력해라. 일단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가 크기가 뭐 어떤 게 작다 크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num1이 num2보다 크냐 num1이 num2보다 크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수를 num1에 넣고 큰 수를 num2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수를 항상 먼저 입력한다면 뭐 편하게 그냥 첫 번째 수를 num1에 하겠지만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두 개의 수를 비교를 해서 num1이 num2보다 크면 두 개를 바꿔버리는 거죠. 템프에다 num1을 넣고 num1에다 num2를 넣고 num2에다 템프를 넣으면 두 개의 숫자가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제대로 된 거니까 num1이 작은 거니까 num1이 큰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num1이 num2보다 크면 num1에다 num2를 넣고 num2에다 num1을 넣었으니까 num1이 작은 수죠. 그래서 for i는 num1부터 그죠? for i는 num1부터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num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 플러스를 하면 되죠. 그죠? i는 num1부터 시작했으니까요. sum은 sum 플러스 i를 하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야? 두 개의 숫자를 포함한 두 수 사이의 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썸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또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두 개의 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나오겠죠? 첫 번째 수 1부터 두 번째 수 200까지를 하면 21,100 하고 두 수 사이의 합을 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예, 3번 문제입니다. 하나의 숫자를 입력받아 그 수가 소수는 프라임 넘버, 1과 그 수 자신만으로 나누어지는 수, 이게 소수죠. 그 외의 숫자로 나누어지면 그 숫자는 소수가 아닙니다. 소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포문을 작성해서 쓰세요. 자, 어떻게 떠오릅니까? 어떤 숫자가 입력받고 그 숫자가 소수냐 아니냐라는 건,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의 숫자 외의 숫자로 나누어지지 않는 수니까 2부터 나누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자기 자신의 수까지. 자기 자신의 수로 나눠지니까 자기 자신의 수 마이너스 1까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어떤 숫자를 나눈다는 얘기는 그 숫자의 반 이상이 되면 나눠질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2분의 그 숫자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인테자 num count는 제로. 자, printf 하나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자, 숫자를 입력 받았어요. 자, 그래놓고 for i는 2부터 i가 뭐 num보다 작을 때까지로 하면 되기도 하지만 2분의 num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요. i 를 했고요. if num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0이면 나누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운트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카운트 값은 0이었는데요. 카운트를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놓고 if 카운트가 0이 아니거나 num이 1이면, 입력된 숫자가 1이면 이건 소수가 아니죠. 무조건. 그죠? 카운트가 증가됐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뭐예요? 0이면 여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num이 1도 아니고 카운트가 0이란 얘기죠. 즉 여기에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num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된 적이 없다. 그 얘기죠. 나눠지지 않았다. 그 얘기죠. 카운트가 증가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숫자는 바로 뭐예요? 소수죠. 자,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실행을 시켜보면 어떤 숫자가 소수인가요? 13 이런 숫자. 13은 소수입니다. 그죠? 13은 소수죠. 다시 실행을 시켜서 요번에는 뭐야? 20을 넣어볼까요? 24를 넣어볼까요? 24는 소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4번 문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수를 입력받아 첫 번째 수의 배수를 두 번째 수만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포문을 사용하세요. 5하고 7이 입력되면 5의 배수를 7번, 5, 10, 15 이렇게 35까지 출력해라 그 얘기죠. 자, 뭐 간단하죠. 두 개의 숫자 입력받았습니다. 두 개의 숫자 입력받고요. 자, 포문을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숫자를 두 번째 숫자만큼이니까 결국에는 조건절에 들어갈 것은 i는 1부터 i가 두 번째 숫자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지요.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숫자를 두 번째 숫자만큼의 배수를 계속 곱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실행시켜보면 첫 번째 숫자 8을 몇 번? 9번. 그러면 8, 16, 24, 8, 9, 72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5번 문제 다음 중 무한 루프가 아닌 것은 하고 되어 있죠. 자, 1번 보면은 포문에 초기절, 조건절, 증감절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이건 무한 루프입니다. 두 번째, i는 100부터 i가 99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그럼 100이 99보다 크니까 true죠. 그래 놓고 증감절을 i++ 하면 i는 계속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무한 루프가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99보다 영원히 크니까 10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3번, for i는 1부터 조건절이 없어요. 조건절이 없으면 무한 루프입니다. 자, 4번, for i는 1부터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i++.
i 100보다 작을 때까지. 근데 이것은 i는 1이고 true이지만 1이 100보다 작지만 i 값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100번을 돌면 무한 루프에서 빠져나가겠죠. 5번은 보니까 i는 1부터 i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하고 증감절이 없어요. 그럼 i 값은 영원히 1이라고 전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답은 4번은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과 같이 구구단을 입력받아 역순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포문을 사용해서 작성하세요. 자, 7을 입력받으면요. 7, 9, 7, 8, 7, 7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력받은 단은 뭐 그 변수를 그대로 쓰고 어떻게 합니까? 포문을 9부터 1까지 마이너스 하나씩 감소시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넘 해가지고 입력할 구구단을 넘으로 입력받고요. for i는 9부터 i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 마이너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넘 곱하기 i를 찍으면 되죠. 간단하게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반복문에서 사실은 이제 반복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요, 이렇게 사실은 폼문 하나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동작하는 방법이 초기화절은 처음에 한 번 수행되죠. 그다음에 조건절은 매번 수행될 때 조건이 true일 때 들어가죠. 증감절 그 다음에 수행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초기화절은 수행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조건절 보고, 바디 수행하고, 증감절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이 포문의 구조를 사실은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문장들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반복문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포문의 마지막 문제 7번 문제입니다. 자, 1부터 100 사이의 수 중에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수의 배수를 모두 출력하고 배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포문을 써서 자, 1부터 100 사이의 수 중이라고 수 사이라고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for는 i는 1부터 100까지일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수 중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수가 나누어지느냐는 거죠. 수로 나누어지느냐. 나누어지면 몇 번 나누어졌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하고 몇 번인지 출력해라 이 얘기죠. 자, 일단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고요. 숫자를 입력받는 데에는 익숙해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숫자의 배수를 찍겠다라고 하고 for문은 어떻게 해요? 1부터 100까지죠. 100 사이의 수라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if문을 써서 1부터 100 사이의 수가 넘으로 나누어지냐 나누어지면 그놈을 찍고 카운트를 증가시켰어요. 카운트는 몇 개 나눠졌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고서 포문이 다 끝나고 나면 카운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몇 번 나누어졌는지 들어가 있을 거고요. printf는 이미 출력을 해버렸으니까 한 줄에 옆으로 쭉 출력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n 배수의 개수를 찍었어요. 마지막에.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까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1부터 100 사이의 수 중에 7의 배수가 몇 개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7의 배수가 몇 개 있는가. 그래서 7, 14, 21, 28, 98까지 그래서 14개가 있다.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for문을 사용하는 이제 제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for문, while문, doWhile문 다 반복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핵심이 반복이죠. 반복을 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반복되는 부분을 전부 순서로 써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반복문의 구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반복문에 이제 조건을 넣어서 이제 조건절이 들어가고 또 반복문 내에 지금 이 프로그램처럼 어떻게 해요? 선택문이 들어가죠. if문을 써서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반복문의 비교와 중첩 부분입니다. 1번 문제. 다음과 같이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반복문을 중첩해서 반복문은 어떤 것을 써도 좋죠. for문을 쓰든지 while문을 쓰든지 구구단을 찍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역시 for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시된 프로그램은 for문입니다. 자, 반복문을 이렇게 3단씩 옆으로 찍었네요. 1, 2, 3, 4, 5, 6, 7, 8, 9. 그래서 바깥의 for문은 i는 1부터 9보다 작을 때까지 i는 i 플러스 3을 했어요. 그럼 i는 1이고 그 다음 for문이 돌 때는 4, 그 다음이 돌 때는 7이 되겠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단을 먼저 찍었어요. 그럼 i가 1일 때 i 값을 찍고 1단 찍고 i 플러스 1이니까 2단 찍고 3단 찍겠네요. 단의 제목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for문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의 단의 내용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의
첫 번째 단을 찍는 거죠. 1, 1은 1 찍는 거죠. 얘는 뭘 찍어요? 같은 줄에 2, 1은 2를 찍어야 되죠. 얘는 3, 1은 3을 찍어야 돼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같은 행에 찍어야 되니까 백슬래시 탭을 썼고요. 세 번째 라인에서는 줄을 바꿔야 되니까 백슬래시 n을 써서 포문이 도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그 단을 찍고 나서는 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찍고 탭 띄고 또 줄 바꾸고 그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찍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 2, 3단이 다 찍히고 나면 백슬래시 n만 하나 줘서 한 줄을 띄웠죠. 그래서 1, 9는 9하고 4단 밑에 거기 한 줄이 떨어져 있습니다. 요것에 의해서. 그러고 나면 그 바깥에 포문으로 가면 i가 뭐야? 1이었다가 요번엔 4가 되죠. 그럼 4, 5, 6단을 찍는 거죠. 자, 이렇게 찍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문제만 보고 이것을 하려면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죠.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제시되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반복 숙달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로부터 프로그램을 바로 로직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를 유추해내는 이러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뭐 실행시켜 보나 마나 이렇게 찍히겠죠. 이렇게 1단, 2단, 3단, 1, 1은 1 같은 줄에 찍히고 줄 바꾸고 그죠? 3단이 끝나면 줄을 또 한 줄 바꿔서 4, 5, 6단 찍고 7, 8, 9단 가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었습니다. 2번 문제 또 9구단 문제네요. 9구단을 그냥 일렬로 쭉 1단부터 9단까지 찍는데 홀수단일 때는 1, 3, 5, 7, 9 짝수단일 때는 2, 4, 6, 8을 찍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구단을 1단부터 9단까지 찍으려면 폼은 2개면 되는데 홀수단과 짝수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자, 일단 1단부터 9단까지 찍기 위해서 i는 1부터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 했고요. 그 안에서 1단을 찍을 때 그놈이 짝수단이냐 홀수단이냐를 구분을 했죠. 그래서 if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단이죠. 그렇지 않으면 홀수단이죠. 그래서 짝수단은 2단부터 8까지 j는 j 플러스 2에서 짝수단을 여기서 찍었고요. 홀수단일 때는 어떻게 해요? 1부터 9보다 작을 때까지 또 j는 j 플러스 2니까 1, 3, 5, 7, 9로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찍었어요. 즉 여기에서 어떤 것을 i가 짝수단이냐 홀수단이냐를 선택문에 의해서 선택해서 짝수단을 찍고 홀수단을 찍는 반복문을 따로따로 작성했기 때문에 바깥의 반복문이 한 번 돌 때 두 개 중에 하나가 도는 거죠. 두 개가 다 도는 건 아니고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실행시켜 보나 마나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6단, 7단, 8단 이렇게 단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예와 같이 1000가지의 양의 정수에서요. 완전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그러면 이제 완전수가 뭐냐? 완전수는 자연수 A에서 A 이외의 양의 약수, 이를 포함한 양의 약수의 합이 그 자신의 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완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6과 같은 경우 6의 약수는 1, 2, 3이죠. 그걸 다 더하면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28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1, 2, 4, 7, 14가 약수인데요. 그걸 다 더하면 28. 이런 수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1000가지의 숫자 중에 완전수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문이 1부터 바깥의 포문이 1000까지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000까지 수 중에 약수를 구해서 약수를 다 더해서 그놈이 그 숫자가 되면 걔는 완전수죠. 그럼 i가 1일 때도 따져야 되고 2일 때도 따져야 되고 3일 때 따져야 되고 다 따져서 언제까지 1000이 될 때까지. 그래서 1부터 1000 사이의 완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인테저 sum 0, sum 넣어놓고요. for i는 인테저 i는 1부터 1000보다 작을 때까지 sum은 0로 클리어를 했고요. 요 안에 들어와서 클리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각각의 수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요. for 인테저 j는 1부터 i 나누기, 뭐냐면 약수니까 그것의 반까지만 해보면 되죠. 그보다 작을 때까지 j++ 나누어져서 약수면 그럼 어디에 정해요? 약수면 썸에다 무조건 더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숫자까지 j는 1부터 j가 i의 그 반보다 작을 때까지니까요. 그죠? i가 이제 얼마가 되느냐. i는 계속 증가 1부터 1000까지의 수니까요. 자, 그래 놓고 거기다 약수를 다 더했죠. 다 더했어요. 이 포문이 끝났어요. 어디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약수는 다 더해진 거예요. 그 숫자와 i가 같으면 얘는 완전수죠. 그죠?
그죠? 완전수고. 그 다음에 다시 포문에 올라가서, i값. 예를 들어서 500이라는, i가 500이다. 그러면 500은 전부 다 작으니까 내려왔겠죠. 그러면 j는 1부터 어떻게 250까지. 그죠? j++. 1부터, 250 숫자를 가지고 500을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나눠본 약수를 다 썸에다 더했고, 그 썸에다 더한 썸 값이 500이면, i가 50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완전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고 이러한 로직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사이, 1000까지 사이의 완전수는요, 3개밖에 없네요. 6과 28과 496. 의심스러우신 분은 한번 그러면 약수를 한번 또 출력해서 실제 더해지는 게 맞는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면 되겠죠. 출력할 수 있죠. 약수 요 안에서 0일 때 출력을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496이 완전수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수이겠지만요. 4번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수, 홀수를 입력하라 그랬죠. 수만큼의 별표 기호를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출력하는 프로그램 책의 261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삼각형을 출력하기 위해서는요, 별표를 그 개수의 반만큼 스페이스를 띄워서 맨 처음에 하나를 찍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3개를 찍어야 하고, 그 다음에 5개, 그 숫자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쭉 찍어 나가야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포문을 썼는데요. 일단 숫자를 입력받았으면 그 숫자보다 작을 때까지 해가지고 i는 i 플러스 2를 했지요. 그 다음에 내포된 포문에서 2개가 내포된 포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 공간을 찍는 거고요. 하나는 별표를 찍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간은 j는 i부터입니다. 그죠? i부터. 왜냐면은 i가 1일 때에는 많이 찍어야 되죠. 그래서 얘도 1이 되겠죠. 넘보다 작을 때까지. 얘도 j는 j 플러스 1이니까 반만큼 찍는 거죠. 공간을.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k는 1부터 k가 i일 때까지니까 i가 1일 때는 한 번 찍고 i가 3일 때에는 얘는 3번 별표를 3개 찍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별표를 찍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프린트 백슬래시 n 줄을 바꾸고 요 공간과 별표는 같은 라인에 찍는 거죠. 백슬래시 n이 없으니까요. 자, 이 두 개의 포문이 끝나면 줄을 바꾸고 그 다음 줄로 가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간이 많다가 공간은 점점 줄고 별표가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죠? 그렇게 해서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5를 입력하면 이렇게 별표가 정삼각형의 별표가 찍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직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습관이 되면 당연히 2로 나눈 2개씩 증가를 시켜서 이렇게 포문을 중첩되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위에 라인에는 어떻게 해요? 공간이 처음에는 많아지다가 점점 하나씩 줄겠죠. 별표는 점점 더 증가돼야 되고요. 그 포문을 이렇게 내포된 포문 2개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 이번에는 5번, 앞에 4번 문제와 비슷한데요. 홀수를 입력받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이 직각삼각형 형태로 9를 입력하면 9를 먼저 찍고요. 89, 789, 6789 이렇게 찍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숫자를 입력받으면, 자, 일단 바깥의 포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바깥의 포문이 num부터 입력받은 숫자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야 되겠죠. 입력받은 숫자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야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간을 둬서 입력받은 숫자만큼의 공간을 이것은 가운데 찍는 게 아니니까요. 가운데 찍는 게 아니니까 j는 1부터 j는 i-1까지 그죠? 가장 마지막에 숫자 하나는 찍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j++ 공간을 찍고 k는 i부터로 돼 있죠. i는 아까 숫자 9가 입력되면 9니까요. 9부터 k가 num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그래 놓고 k++니까 9가 9보다 작으니까 9일 때는 하나만 찍는 거죠. 그래서 9를 한번 찍고 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포문이 끝나면 올라가서 num은 하나 감소가 되니까 이제 8이 되고 7이 되고 이렇게 해서
8이 됐을 때 8, 9 찍고요. 7이 됐을 땐 7, 8, 9를 찍고요. 그 전에 공간은 이제 그 숫자에 따라서 하나씩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형태로 찍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에 봤던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데 뭐만 달라요? 일단 직각삼각형 오른쪽으로 붙여서 찍었다. 그래서 공간을 스페이스를 왼쪽에 풀로 다 찍었죠. 그러려다 보니까 i 플러스 2가 아니고 이렇게 일씩 증가시키는 형태로 포문을 작성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역시 실행을 시켜보면 프로그램은 백날 제가 이렇게 실행하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렇구나, 프로그램은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직접 프로그램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첩 반복의 마지막으로서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수를 입력받아 계산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5가 입력되면 1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러니까 특정 숫자까지의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팩토리얼이네요. 그죠? 그것을 구해서 다 더한 값. 이것을 출력해라 하는 거죠. 역시 반복된 포문을 사용하면 되겠고, 역시 바깥의 포문은 뭐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일 것 같고요. 안쪽의 포문이 어떻게 될까요? 안쪽의 포문이 1부터 그 숫자까지. 그죠? 그 숫자까지. 그래서 바깥의 포문은 i는 1부터 넘보다 작을 때까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의 포문은 j는 1부터 뭐보다 i보다 작을 때까지 j 플러스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div는 1이다. 그래서 1로 해놓고 div는 이 안쪽에서 초기화를 했죠. div 곱하기 j 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div를 다 했고요. sum은 sum 플러스 div. 요 안에 포문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포문이 끝나면 div는 div 곱하기 j를 했기 때문에 1 곱하기 2, 1 곱하기 2 곱하기 3,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div를 다 sum에다가 더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sum에다 다 더해놓고 요 밖에 포문이 num까지 돌면 끝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의 숫자 num과 sum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죠? num과 sum을 출력을 했죠.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 입력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7까지다 라고 하면 7까지다 하면 5913이 나오네요. 그죠? 7까지 하면 자, 한번 책에 있는 것처럼 9를 넣어볼까요?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하나의 수를 입력하세요. 9까지 하면 409113 맞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각각의 숫자에 대한 팩토리얼을 다 더한 값이 나오게 되네요. 이번에는 제어의 이동 부분의 1번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직접 살펴보죠. 자, 메인 함수에서요. 인티저 토탈은 100이네요. while 1 이렇게 숫자 1이 들어가면 얘는 무한 루프죠. 무한 루프죠. 그러면 얘는 뭔가 제어를 이동하는 명령어가 없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요. 포문의 바디는 여기까지인데 if 토탈이 10보다 크면 100은 10보다 크죠. 크다. 그렇게 되니까 브레이크를 해라. 브레이크라면 어떻게 되죠? 자, 브레이크라고 하는 문장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반복문을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어디로 벗어납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반복문은 if문이에요. while문이에요. if문은 반복문이 아니죠. while문을 벗어나니까 어디로 와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합계, 토탈을 찍어라. 그러면 결국은 뭐가 찍히겠어요? 토탈은 합계는 100하고 찍혀버리는 것이죠. 자, 브레이크문의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죠. 브레이크문은 어떻게 한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반복문을 벗어난 곳으로 제어를 옮겨준다. 제어를 옮긴다는 부분이 무슨 말이에요? 벗어난 곳으로 가서 그 부분을 실행한다 이 뜻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문의 용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요. 1번 프로그램의 10번 문장인 브레이크를 continue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continue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반복문의 조건절로, 반복문의 처음으로 제어를 이동시킨다 그랬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반복문의 처음. 그럼 continue, 이놈이 true가 돼서 continue를 수행하면 어디로 가요? while 1로 가죠. while 1은 true니까 다시 들어와서 또 조건을 탐색해서 또 continue를 만나면 가죠. 자, 토탈은 100이에요. 자, if 토탈 100이 10보다 크죠? 컨티뉴 만났을 때 다시 갔어요. 토탈은 계속 100이야. 또 가요. 실행해 볼까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이 프로그램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계속 수행되고 있는 거죠. 여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커서가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끝내야 되겠죠? 자, 끝내야 됩니다. 자,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컨티뉴로 바꾸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반복문에 처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자,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수를 입력받고요. 1부터 그 수까지를 차례대로 더해서 그 숫자가 사용자가 입력한 수보다 넘을 때까지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무한 루프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while은 1 해가지고 무한 루프를 썼고요. sum은 sum 플러스 i, if sum이 뭐보다 크면, num보다 크면 프로그램을 끝내야 됩니다. 브레이크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놈을 찍는 거죠. 1부터 어디까지의 합은 sum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찍고 계속해서 루프 i는 하나 또 증가시켜서 또 올라가고 자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뭐 10을 입력하면 10이 넘을 때까지만이니까 1에서 1이고요. 1에서 2는 3이고요. 1에서 3까지 더하니까 6이고요. 1에서 4까지 더하니까 얼마예요? 1, 2, 3, 4 더하니까 10이 넘죠. 그러면 그놈은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만나서 if sum이 넘보다 크니까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찍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바로 while문을 빠져나가니까 프로그램이 끝난 것이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숫자를 뭐 100을 넣어볼까요? 100을 넣어보면 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1부터 13까지 더한 게 91이고 1부터 14를 더하니까 100이 넘으니까 프로그램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다음과 같이 하나의 수를 입력받아 그 수의 배수 중에 10자리의 수에 2가 나오는 10번째 수를 구하는 출력하는 프로그램. 문제가 좀 복잡하네요. 자, 그래 놓고 힌트를 어떻게 줬어요? if 어떤 num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 나누기 10한 것이 100으로 나눈 나머지 나누기 10한 것이 2냐? 이게 바로 뭐예요? 10의 자리가 2인 경우의 수식이네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33 했어요. 33을 했는데 33의 배수는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10자리가 2인 배수. 그러니까 429, 528, 627, 726, 825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의 264페이지에 보시면 1320까지 나올 때 이게 몇 번째? 10번째 나오는 하나, 둘, 10번째죠. 1322. 이때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숫자를 입력받아서 무한 루프를 돌면서요. 숫자의 배수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num 곱하기 i 나누기 100. 그죠? num 곱하기 i가 배수죠. 그죠? i는 1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증가를 시켰으니까요.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10으로 나눈 게 2냐. 그러면 얘가 바로 어떤 거예요? 10의 자리가 2인 숫자죠. 그때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키고요. 그놈을 찍었어요. 그래 놓고 언제까지만 찍으면 돼요? 그놈이 카운트가 10이 될 때까지. 10이 되면 어떻게 브레이크해라. 브레이크는 while문을 빠져나가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정 문제에 있어서 브레이크문을 사용함으로써 명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한 루프로 정리를 하고 무한 루프로 지정을 하고 브레이크문을 써서 그렇지만 무한 루프를 쓸 때도 조심을 해야 하고 브레이크문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잘못해서 이 조건에 걸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프로그램은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자,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8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볼까요? 8이라는 숫자, 8의 배수 중에 10의 자리에 2가 오는 숫자가 이렇게 624까지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꼭 한번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십시오.